있을 수 있는 공간이 좁을 경우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보통 덧니가 심하거나 누가 봐도 너무나 심한 경우에는 발치하는 개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간 자체가 좀 더 짧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MI 치과 의사 서지원입니다. 약간 어색하긴 한데 TMI 상담소 2편 발치 교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교정을 할 때 발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시작을 하죠. 이 발치 교정이란 게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우리 치아 중에서 작은 어금니가 총 8개씩 있어요. 첫 번째 작은 어금니, 두 번째 작은 어금니, 이 둘 중에 하나씩을 뽑고서 하는 교정을 바로 발치 교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발치 교정을 왜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치열이 삐뚤빼뚤한 걸 바로 크라우딩이라고 부르는데요. 크라우드 하면 이제 관중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만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비해서 치아의 폭이 크다 보니까 치아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좁을 경우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아의 각자의 크기가, 그리고 또 턱의 크기가 다 달라요. 거기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아를 발치를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덧니가 심하거나 삐뚤빼뚤한 정도가 누가 봐도 너무나 심한 경우에는 발치 교정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발치하는 개수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위에 2개, 아래 2개를 발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작은 경우에는 위쪽만 발치를 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교정을 한다고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발치를 하는 경우는 부족한 공간의 양이 5mm 미만이라고 할 경우에는 시간 삭제 방법이나 발치를 하지 않고도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정확한 건 치과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자료들, 구강 내 사진 자료들, 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교정의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보면서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이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덧니가 나 있는 정도로 치열 자체가 많이 삐뚤빼뚤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두 번째 작은 어금니 2개를 발치하고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작은 어금니 2개를 발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발치한 공간들이 보이게 되죠. 이 공간들을 통해서 부족한 공간들을 메꾸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치열이 아주 가지런해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덧니도 해소가 되었고 고정식 유지 장치를 치아의 안쪽에 장착을 해드렸고요. 이분은 1년 9개월이 걸려서 교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치 교정에 이어서 비발치 교정에 대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위턱이 아주 좁으셨어요. 이 사진만 봐도 위턱 자체가 폭이 좁고 간격이 좁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바로 악궁 확장 장치인데요. 이렇게 악궁 확장 장치를 통해서 이 위턱의 공간을 넓혀주게 돼요. 치아가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열의 삐뚤빼뚤함이 해소된 게 보이시죠? 부족한 공간을 악궁 확장 장치를 통해서 넓힌 후 비발치로 교정을 했던 케이스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은 치간 삭제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한 후 비발치로 교정을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치열이 삐뚤빼뚤한데 다른 분들보다는 심하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치아만 좀 뻗어진 느낌을 주고 있고 다른 치열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가지런한 느낌을 주고 있죠. 치간 삭제를 통해서도 발치하지 않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교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발치 교정에 비해서 비발치 교정은 좀 더 교정의 완료 기간 자체가 좀 더 짧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간에 대한 보상도 시간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치열이 많이 삐뚤빼뚤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치석도 많이 생기고 양치를 했을 때 잘 안 닦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주염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 잇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잇몸뼈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치열의 부정교합이 너무나 심해서 교합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교합이란 건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교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교정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교합의 양상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을 때 하는 씹는 행동을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 운동이 잘 되지가 않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연 치아는 우리가 힘을 주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임플란트가 식립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정과 임플란트가 병행돼야 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하고 나서 빈 공간을 그대로 확보한 후 교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앞니에 대한 부분 교정에 대한 부분은 진행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어금니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교정은 힘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TMI 상담소에서 발치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치과 가기 전에 궁금한 것들 TMI 상담소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TMI 상담소에서 또 만나요. GM 빠이.